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출근할 때 코가 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41년 만에 가장 추운 서울 날씨라고 합니다. 항상 체온 유지 잘 하시고 너무 추운 날은 외출을 좀 삼가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오셔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촬영하셨던 첫 영상부터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맞이로 준비한 내용은요, 처음 저희 채널을 접하셨거나 혹은 예전에 보긴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에 고정 댓글로 해당 영상들의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하나씩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떤 분들에게는 좀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우님들이 아셔야 할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 검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체크 방법인데요. 전에 말씀드릴 때는 유방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립선 암과 같은 남성 호르몬 계열 암이나 대장암, 위암 같은 소화기계암, 그리고 췌장이나 담도암의 예후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서 펫CT를 찍어야 하는데 사실 이 펫CT는 몸에 가해지는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병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안전하게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지금 치병을 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검사입니다. 종양 표지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암 종양이 생성되었는지 혹은 어디에 얼마나 전이가 되었는지처럼 암 초기에 진단하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암의 전이 또는 재발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중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기본 검진 중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몇 가지 그 종양 표지자 검사를 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꽤 비싸고 해서 그 마음속으로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요즘에는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은요, 바로 커피 관장 요법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치병하시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보고 계시는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배변이 어려운 분들이 숙변 배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관장으로 숙변을 배출하는 기능보다는 담즙을 이용을 해서 간의 해독 효과를 기대하는 걸로 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항암으로 인한 독성을 빠르게 몸 밖으로 제거시키는 역할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커피 관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암 중에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항암을 하시고 또 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항암을 하시는 중에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항암약의 독성이 장의 점막을 자극을 해서 손상을 입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설사인데요. 이 항암제가 장 점막을 손상시키면 손상된 장 점막으로 인해서 이 수분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분이 그대로 설사 형태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항암을 하시면서 설사가 지속되고 또 복통이 있다면 의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장 점막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입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암을 하시면서 입 안쪽이 헐었거나 구내염이 발생을 했다면 이 장 점막이 현재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커피 관장을 잠시 중단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항암치료 휴약기에 설사나 복통이 없고 또 입 안쪽이 헐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커피 관장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설사의 기준이 단순히 소화 불량으로 인한 설사인지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설사인지는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안전하고 효과 좋은 커피 관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소변을 이용한 pH 산도 체크입니다. 몸의 알칼리화는 암 치료와 전이 방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침 처음 소변으로 pH 산도를 체크하셔서 몸이 약알칼리성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평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건강한 사람의 pH는 7.1에서 7.5 정도 사이의 약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암의 경중이 심할수록 pH가 떨어져서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4.5 정도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산성 환경이 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이 산성 환경을 만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산성 환경일 때 암세포와 전이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른 주장의 공통된 점은 신체의 산성 환경이 암 환우님들에게 좋지 않은 예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H의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과 그 외의 팁들은 해당 영상과 그 아래 리플들을 보시면 추가 답변을 달아드렸으니까요. 항상 체크하시고 어떻게 관리했을 때 적절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암을 키우고 전이를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섭취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항암 치유 그리고 병행 치유 또 자연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암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채식만 한다고 암이 낫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시려면 건강한 단백질 섭취와 면역력을 갖추기 위한 장내 환경이 필수인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기 그 중에서도 어떤 고기를 피하고 어떤 고기를 섭취를 해야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장내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의 장단점, 또 비타민 주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부분은 새롭게 따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나열드렸던 내용은 영상 주소를 리플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분명 치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린다면 바람개비는 움직이지 않겠죠.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 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치유보다 능동적인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암과 싸우고 계시는 모든 환우님들, 그리고 환우님들의 가족분들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